노이즈를 소개합니다. 소리를 만드는 로봇이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로봇의 다소 특이한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기껏해야 짜증나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 이 작은 로봇은 소리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 로봇의 메모리엔 우주의 모든 소리톤이 들어있답니다. 오늘은 노이즈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많은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돕기는 꽤 쉬워요. 그저 상상력을 발휘해서 도전을 신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노이즈,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소리를 들려줄래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노이즈.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음량, 아니 이 소리의 고요함이 측정할 수 없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노이즈는 현재 공기 분자가 우리 주위를 움직이는 소리를 들려주고 있거든요. 공기 분자는 항상 움직이고 진동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초능력을 가진 등장인물들이 슈퍼 청각과 같은 자신의 능력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랍니다. 공기 자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외의 것들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일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 로봇 친구를 위한 다른 일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노이즈,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방의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여기서 들리는 소리는 마이너스 20데시벨 정도인데 이는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한계치보다 20데시벨 낮다는 의미입니다. 이 방은 조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소리를 삼켜버립니다. 이 방은 마이크로소프트 무반향실로 워싱턴 레드몬드에 있는데요. 역사상 가장 조용한 장소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선 제 목소리가 좀 음소거 된 것 같아요. 이러한 현상은 노이즈가 단순히 녹음된 소리를 재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는 없습니다. 대신에 소리는 강도, 높낮이, 그리고 심지어 소리가 퍼져나가는 공간의 밀도와 같은 특성에 따라 노이즈의 기억 속에 코드화됩니다. 노이즈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마치 특정한 소리가 공기 자체를 조종하는 것처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독특한 로봇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주의 진공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이든 들을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죠. 예를 들어 노이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소리는 무엇인가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차분하게 숨을 쉬고 심장이 뛰는 소리입니다. 겨우 10데시벨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소리를 별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방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우리는 자신의 심장과 폐의 소리를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리들을 조난 신호로 인식하죠. 왜냐하면 심장이 크게 뛰고 호흡이 너무 가빠지면 보통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두뇌는 이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아무도 무반향실에 55분 이상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정말 불편하거든요. 좀 더 가시적인 것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0데시벨을 들으려면 노이즈가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대화하는 수준이죠. 50데시벨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 수준은 우리 귀에는 매우 편안한 영역입니다. 볼륨을 50데시벨 더 높이면 소음이 나는 곳에서 최대한 빨리 도망치게 될 거예요. 내 말이 맞죠? 노이즈. 그건 노이즈가 전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노이즈, 차량 소음을 들려주세요. 일반 대화보다 10데시벨 더 클 뿐이지만 맹세코 그것보다 10배는 더 시끄럽게 들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귀는 정확한 음향 감지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귀는 두뇌와 끊임없이 함께 일하면서 청각에 편리하도록 소리를 조정하는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소리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점은 소리의 높낮이와 강도입니다. 우리는 높은 소리를 잘 듣도록 자연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마치 높은 소리가 더 큰 소리인 것처럼 말이죠. 아침에 잠을 깨우는 알람을 갖고 있는 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기의 높은 음의 울음소리에 더 쉽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자연적 적응의 일종입니다. 즉,
아기 울음소리와 같은 높은 음이 들리면 그 근원을 찾아서 조난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인간의 타고난 반응입니다. 또한 우리는 실제의 강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만일 어떤 소리의 강도를 높이면 어느 지점까지 귀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노이즈? 다시 한번 차량 소음을 들려주세요. 이제 교통체증이 10배는 더 심한 소리를 들려주세요. 네, 좋아요. 노이즈, 고마워요. 음량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음량의 짐작 수치라고 합니다. 소리의 원천이 10배 증가하면 우리 귀에는 오직 2배만 더 크게 들릴 겁니다. 우리 귀는 음량의 작은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데시벨과 같은 단위로 소리를 측정하는 것이 더 쉬운 거죠. 10벨은 1데시벨입니다. 60데시벨에서 61데시벨로 변경해도 우리 귀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노이즈, 피아노 선율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네, 완벽해요. 이제 굉음을 내는 트럭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고마워요. 방금 들으신 두 가지 모두 보통 80데시벨 정도입니다. 둘 다 같은 수준의 큰 소리지만 하나는 즐겁게 들리고 다른 하나는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죠. 우리가 머릿속에 단지 마이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리를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소리의 세기가 다르게 들리는 복잡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각에서 발생하는 또 하나의 희한한 현상이 있습니다. 100데시벨에서 강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트럼본 소리든 코끼리 소리든 헬리콥터든지 간에 모두 똑같이 크게 들리는데 우리의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이즈, 오해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입안 방음실 안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소리들을 모두 들려줄 수 있나요? 우리 귀의 안전한 한계는 약 120데시벨입니다. 그 이상의 모든 소리는 가까이서 듣기에는 고통스러울 거예요. 밴드의 심벌즈 소리, 경찰차 사이렌, 혹은 지상에서 이륙하는 제트기 같은 소리입니다. 그 위험한 영역이 있지만 우리가 탐험할 수 있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의 세계에서는 향유고래보다 더 큰 소리를 내는 종은 없습니다. 이 장엄한 동물은 230데시벨이라는 놀라운 수준으로 일련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이 정도의 소음을 견딜 수 없는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한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는 물속 16km까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게 좋겠죠. 소리로 충격을 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바다 생물은 타이거 딱총새우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동물 중 하나에서 가장 작은 동물 중 하나로 넘어갑니다. 딱총새우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딱총소리보다 큽니다. 이 새우는 앞발을 부딪혀서 물줄기를 쏘아 올리는데 물줄기가 하도 세서 물방울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200데시벨의 소리를 내며 터지게 되면 반경 2m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기절시킵니다. 그럼 점심거리가 되겠죠. 지구상에서 기록된 가장 큰 소리는 1883년 크라카타우 화산 폭발 소리였습니다. 이 폭발 사건으로 발생한 음파는 지구 전체를 4바퀴 돌았고 화산 자체에서 4,800km 떨어진 곳에서도 분명히 들렸습니다. 심지어 노이즈도 우리가 이 부분을 탐사할 때는 약간 겁을 먹습니다. 여전히 우리 우주에 이것보다 더 강력한 소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초신성 폭발만큼이나 강력한 음향이 감지되었습니다. 노이즈에게 그 소리를 한번 내보라고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거예요. 지구가 폭발하는 걸 원치 않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우주에서 물체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공간의 진공 상태에서는 음파를 전달하지 못하는 아주 소량의 가스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페르세우스 은하단의 블랙홀에 대해 말할 때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이 괴물은 수천 광년 주위를 뒤덮을 만큼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 가스가 거의 없더라도 말이죠. 심지어 노이즈처럼 용감한 로봇도 이것을 무서워해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